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964년 갑진년에 태어나신 용띠 여러분, 올해 들어서 이상하게 뭘 해도 반쯤 묶여 있는 것 같고, 분명히 열심히 사셨는데 손에 잡히는 건 없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되짚어 보게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9월은요, 그 묶여있던 매듭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억지로 힘을 써서 푸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글자 하나가 여러분의 사주의 뿌리를 조용히 붙들어주면서 저절로 풀리는 형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천천히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리학 박사 김은주입니다. 이 채널에서 저는 늘 같은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부풀리지 않고 여러분이 지나오신 시간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또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편안하게 앉으셔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이건 내 얘기다 싶은 대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태어나신 해의 달 정도만 남겨주시면 지금 제일 궁금하신 것도 한 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식 문제인지 건강 문제인지 아니면 돈 들어올 때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하나만 적어주셔도 저는 다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 준비할 때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 줄들 가장 먼저 보고 어떤 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에 제 영상을 틀어놓고 계신지 저는 그 댓글로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은 꼭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사주는 흐름을 읽어드리는 참고 자료이며 절대적으로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여러분의 인생에 정해놓은 판결문이 아니라 앞으로 한 달간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지 미리 알려드리는 일기예보에 가깝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면 우산을 챙기시면 되시고 맑다고 하면 이불을 널어놓으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올해 그러니까 2026년 병원년 한 해 동안 1964년생 용띠 여러분이 겪으신 답답함은요. 여러분 성격 탓이 아니었습니다. 게을러서도 아니고 판단을 잘못하셔서도 아니었습니다. 명리에서 보면 올해 내려온 오화라는 글자가 용띠 여러분 자리에서 유독 사람을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일이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시작이 안 되게 잡아두는 기운이에요. 결제를 올렸는데 위에서 안 내려오고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자꾸 미루고 병원 예약을 잡으려고 하면 두 달 뒤로 밀리고 이런 식으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 박자 늦어지는 일들이 반복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순이 훌쩍 넘도록 한 번도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1964년생이면 10대 후반에 이미 사회에 발을 들이신 분들도 있으시고 20대에는 결혼해서 30대, 40대를 통째로 자식들한테 부르셨고 50대에는 부모님 간호까지 하셨을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해 쓴 시간이 도대체 며칠이나 될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올해처럼 아무리 미뤄도 문이 안 열리는 시기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자책이에요. 내가 나이 먹어서 감이 떨어졌나? 내가 그때 그 결정을 안 했었어야 했나? 밤에 누워서 그런 생각하신 적 한 번쯤 있으셨죠? 저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계절이었던 겁니다. 겨울에 씨를 뿌렸다고 농부가 게으른 게 아니잖아요. 겨울이, 계절이 겨울이었을 뿐입니다. 또 하나 올해 여러분 몸이 예전 같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유난히 무겁고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고 예전엔 하루면 회복되던 게 사나이식하고요. 잔병치레라기엔 애매한데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몇몇 분은
올해 사람 때문에 마음을 크게 다치셨을 겁니다. 오래 믿었던 사람, 형제나 오래된 지인, 혹은 같이 일하던 사람한테 뜻밖의 말을 들으셨거나 돈 문제가 얽혀서 관계가 서먹해지셨을 수도 있고요. 그 일 때문에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얹혀 있으신 분 계실 겁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거 삭히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9월에 그 흐름이 조금 바뀝니다. 여러분을 묶어두었던 그 기운이 옆으로 여러분 사주의 뿌리를 정확하게 붙잡아주는 글자가 하나 들어옵니다. 명리에서 육합이라고 부르는 관계인데요. 이건 부딪히는 관계가 아니라 손을 이렇게 맞잡는 관계입니다. 서로 비슷한 기운을 나누어 갖고 돕고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짝입니다. 그러니까 9월 여러분에게 이미 지켜주는 기운이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더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그 기운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몇 가지 아셔야 했겠습니다. 언제부터 그 기운이 들어오는지, 그 안에서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몸은 어디를 조심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 달에 여러분 곁으로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9월에 여러분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뼈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갑진년생입니다. 위에 갑이라는 나무 글자가 있고 아래에 진이라는 흙 글자가 깔려 있는 구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은 곱게 자라나는 큰 나무의 성정을 타고 나셨는데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땅이 진토라는 아주 특별한 흙이라는 겁니다. 진토는 봄의 마지막 흙이에요. 계절이 다 지나고 나서 그 계절의 결실을 안에다 차곡차곡 저장해 두는 자리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평범한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지나간 봄의 생명력이 통째로 응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토를 뿌리로 두신 분들은 밖으로 요란하게 드러내지 않는데 속에 쌓아둔 게 남들보다 훨씬 많으십니다. 참을성이 깊고 웬만한 일에 표정도 안 바뀌시죠. 여러분의 성격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하늘에서 내려온 글자가 오화입니다. 병원연의 오화, 한여름의 정오의 뜨거운 불이에요. 이 불이 여러분의 진토 자리로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흙을 데워버렸습니다. 흙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기가 마르고 딱딱해집니다. 안에 저장해둔 씨앗이 있어도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안에 가진 건 그대로인데 밖으로 내보낼 통로가 막혀 있는 상태로 지내신 겁니다. 아이디어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시작이 안 되는 그 답답함, 그게 여기서 온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964년 갑진년의 옛사람들은 복등화라고 불렀어요. 덮개를 씌운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밤길을 걸을 때 바람에 꺼지지 말라고 갓을 씌워둔 그 등불이에요. 그런데 올해 2026년 병원년은 천하수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강물이죠.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하늘에서 강물이 쏟아지는데 그 아래 등불 하나가 서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느낀 그 젖은 기분, 자꾸 눌리고 가라앉는 것 같은 그 감각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복등화는요, 덮개가 있는 불입니다. 그래서 잘 안 꺼져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바람이 불어도 그 갓 안에서 계속 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여러분을 잘 설명하는 말이 있을까요? 뭐 어떤 일을 겪으셔도 다음날 아침이면 또 일어나서 밥을 짓고 출근을 하고 자식을 챙기셨잖아요. 꺼진 게 아니라 갓 안에서 조용히 버티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원래 그렇게 생긴 불이에요. 그러면 9월은 뭐가 달라지느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9월 초수는 백로절기를 지나면서 달의 기운이 바뀝니다. 신금의 달이 끝나고 유금의 달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 유금이라는 글자가 여러분의 진토와 만나면서 명리에서 아주 귀하게 보는 관계가 성립됩니다.
진유합이라고 합니다. 육합이라고도 하는데요. 육합이란 게 뭐냐면요. 서로 부딪히고 깨지는 관계가 아니라 손을 맞잡는 관계예요. 한쪽이 다른 쪽을 이기거나 눌러버리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비슷한 기운끼리 서로 나눠 갖고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궁합을 볼 때 육합이 걸리면 좋은 인연이라고 하셨던 게 그래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주의 뿌리 자리에 9월 한 달 내내 손을 잡아주는 글자 하나가 걸려 있는 겁니다. 제가 이미 그 지켜주는 기운이 걸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여러분이 뭘 더 애쓰지 않으셔도 이번 달은 뿌리 쪽이 안정이 됩니다. 흔들리던 발밑이 단단해지는 뜻이고, 올해 내내 여러분을 데우기만 하던 오화의 힘도 이 합 때문에 한풀 꺾입니다. 게다가 진유합이 만들어내는 기운은 금입니다. 금이라는 게 뭐예요? 정리하고 다듬고 필요 없는 걸 걷어내는 힘이에요. 가을에 서리가 내리면 무성하던 잎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죽는 게 아니라 다음을 위해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9월은 새로 벌리는 달이 아니라 정리하면서 정돈되는 그런 달이에요. 서랍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하나씩 꺼내서 제자리에 놓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진유압이 부르는 기운에는 사람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드는 성질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걸 알아보는 눈, 사람 마음을, 결을 읽는 섬세함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번 달에 유난히 뭔가 새로 사고 싶고, 집을 좀 바꾸고 싶고, 안 하던 옷을, 안 입던 옷을 입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게 이 기운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만, 9월 하늘에는 정화라는 불도 같이 뜹니다. 이 정화는 강목에서 상간에 해당되는데요. 상간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내서 표현하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 말솜씨, 재주, 아이디어 그런 거요. 좋게 쓰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인데 조절이 안 되면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버리는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여러분은 그동안 눌러왔던 말들이 목까지 올라오는 시기예요. 몇 년 묵혀둔 얘기를 확 쏟아내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그 말이 나가는 시점만 한 박자 늦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9월의 흐름을 큰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9월 초수는 아직 지난달의 기운이 꼬리를 끌고 있어서 조금은 어수선합니다. 새 일을 벌이기보다는 손에 쥔 결정을 정리하는 데 쓰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9월 중순 추분 무렵을 전후해서 진유압이라는 힘이 가장 또렷하게 올라옵니다. 이 구간이 이번 달의 알맹이에요. 미뤄뒀던 연락, 미뤄뒀던 서류, 미뤄뒀던 병원 예약 이런 걸 이때 처리하시면 신기할 정도로 술술 풀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9월 하수는 다음 달로 넘어가는 문턱이라서 다시 조금은 어수선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 결정하지 마시고 중순에 정리한 걸 지키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이번 달은 훨씬 수월하게 지나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달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재물 흐름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이며 중요한 재무적, 의학적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1964년생 여러분에게 진토는 원래 재물의 자리입니다. 강목이라는 나무한테 흙은 재성이거든요. 나무가 뿌리를 받고 양분을 빨아들이는 그 땅이 바로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재물의 땅을 깔고 앉으신 분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은 돈이 없는 팔자가 아니라 돈이 밑에 깔려있는 형국이에요. 다만 그게 통장에 딱 찍혀 있는 형태가 아니라 땅속에 묻혀 있는 형태라는 게 차이입니다. 집이든 오래 부어왔던 보험이든 자식한테 들어간 돈이든 형태를 바꿔서 어딘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손에 쥔 현금은 빠듯한데 이상하게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밑에 깔린 게 받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올 한 해 그 땅이 뜨거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오화가 흙을 계속 데웠거든요. 뜨거운 땅은 물기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돈이 들어와도 손에 안 남았을 거예요. 목돈이 들어온 적도 있는 것도 아닌데 며칠이 지나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상 못한 지출이 계속 터지고 병원비, 경조사비, 자식비, 뭐 집을 고치는 일, 큰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자잘한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었을 겁니다. 그게 사람 힘 빠지게 하는 일이죠. 어디를 막아야 할지 특정이 안 되니까요. 9월에는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진유압이 걸리면서 뜨겁던 땅에 서늘한 기운이 덮입니다. 흙이 식으면 다시 물기를 머금을 수 있게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달은 새로 벌어들인 달이 아니라 새는 걸 막는 달입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순 넘으신 분들한테 버는 것보다 안 세게 하는 게 실제로는 더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 여러분께 딱 하나만 권해드리자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 전부 종이에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통신비, 보험료, 각종 회비, 안 쓰는 정기 결제, 자동이체 걸어놓고 잊어버린 것들, 이렇게 계좌에서 평균 서너 개씩 빠지고 있는 거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어 많은 분께 드리는데 실제로 적어 보시고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몇 년째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셨던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 달은 그걸 찾아내는 기운이 딱 맞는 달이에요. 정리하고 걷어내는 금의 기운이 여러분 자리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9월 중순 추운 앞뒤 구간에 묵혀있던 돈 문제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못 받고 있던 돈, 미뤄졌던 정산, 몇 달째 답이 없었던 서류, 이런 것들이 이때 답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돈이라기보다 오래 신경 쓰이던 게 정리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중순에는 전화 한 통 하실 때가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이 먼저 움직여서야 합이 작동을 하거든요. 합이라는 건 손을 내미는 관계인데 한쪽이 가만히 있으면 맞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조심하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그냥 피해 가실 수 있는 것들이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달에는 서류의 글자 한 줄이 중요합니다. 9월 하늘의 정화라는 불이 여러분한테 표현되고 드러내는 기운인데 이게 유금이라는 질서의 글자랑 같이 있으면 규칙이나 문서 쪽에 마찰이 생기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든 은행 서류든 자식 명의로 뭘 하시든 이번 달에는 반드시 한 번 더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도장 찍지 마시고 하루만 재워두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급하다고 하는 쪽이 있으면 더더욱 하루를 재우세요. 정말 좋은 일이면 하루 기다려 주거든요. 두 번째, 남의 부탁을 이름 빌려주는 일은 이번 달만큼은 정중히 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증이든 명의든 통장이든요. 진유압이 걸린 달은 사람과 가까워지는 달이라 정에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안 하셨을 부탁도 이번 달에는 들어주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시는 건 좋은 일인데, 이름은 마음이 아니라 책임이거든요. 마음은 나눠드리되, 이름은 지켜주세요. 세 번째, 새로 시작하는 투자나 큰 지출은 다음 달로 미루시는 걸 권합니다. 특히 잘 모르는 분야에 목돈을 넣는 일, 누가 확실하다고 해서 권해서 하는 일은 이번 달과 맞지 않습니다. 이번 달은 뿌리를 다지는 달이지 가지를 뻗는 달이 아니에요. 뿌리를 다지는 시기에 가지부터 뻗으면 그 가지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투자나 재무 같은 판단은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번 달에 하시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오래 미뤄둔 정리입니다. 서류함 정리, 통장 정리, 보험 점검, 안 쓰는 물건 정리, 특히 옷장이나 창고에 몇 년째 손 안 댄 물건들 있잖아요. 이번 달에는 한번 비워보시면 좋습니다. 명리에서 재물이 들어오는 자리는 비어 있어야 채워집니다. 꽉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못 담잖아요. 진유압이 만들어내는 금의 기운이 바로 이 걷어내는 힘이라서 이번 달에 하시는 건 정리는 유난히 잘 됩니다. 하고 나면 마음까지 아마 가벼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올해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하신 적 있으셨다면요. 그게 여러분이 돈을 못 다뤄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계절이 그랬던 거예요. 평생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사신 분들이 올해처럼 자꾸 막히는 시기를 만나면 돈보다 그 자존심이 더 아픕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거든요. 그런데 이번 9월부터 그 부분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크게 터질 듯 좋아지는 게 아니라 물이 스며들듯 천천히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번 달은 새는 것만 막아주세요. 그것만 하셔도 이번 달 몫은 다 하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유난히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셨던 그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 달 여러분 몸에서 어느 쪽이 조금 약해지기 쉬운지, 그래서 어디를 더 챙기면 좋을지 그 방향을 알려드리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위가 혹시 실제로 불편하시다면 그건 사주를 더 보실 게 아니라 병원에 갈 신호라고 생각해 주세요. 먼저 올해 여러분 몸이 왜 그렇게 무거우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오화가 여러분의 진토 자리를 계속 데웠다고 말씀드렸죠. 몸으로 보면 이건 열이 위로 뜨는 구조입니다. 불이라는 건 성질상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은 머리 쪽으로 열이 몰리기 쉽고 아래쪽은 차가워지는 상태로 지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예를 들어 얼굴이 자꾸 화끈거리고 눈이 뻑뻑하고 잠은 자는데 깊이 안 들고 새벽에 한 번씩 깨고요. 반대로 손발이 나 아랫배는 차고 소화가 예전 같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죠. 몸이 밤에 제대로 쉬지를 못했으니까요. 여기에 여러분의 타고난 구조가 하나 더 겹칩니다. 강목이라는 나무는 우리 몸에서 간과 신경 그리고 눈 쪽 계통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나무가 뻗어나가는 힘이 곧 신경이 뻗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올해처럼 불기운이 강한 해에는 나무가 자기 힘을 계속 불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뭘 크게 한 것도 없는데 소진이 되어 있으셨던 거예요. 에너지가 안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쩍 피곤하신 것도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일에 짜증이 확 올라오는 것도 여러분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나무가 물이 부족했던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9월은 어떠냐? 다행히 이번 달은 몸종으로 숨통이 조금 트입니다. 진유압이 걸리면서 뜨겁던 아래쪽이 식고 계절 자체도 서늘한 금의 기운으로 넘어가니까요. 열이 뜨겁던 게 가라앉으면서 잠이 조금씩 깊어지실 겁니다. 실제로 이번 달 중순쯤 되면 아, 요새 좀 잘 자네 하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기분 탓만은 아닐 거예요. 다만 이번 달에 챙기셔야 할 곳, 세 군데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호흡기와 피부입니다. 9월은 유금의 달이고 금이라는 기운은 우리 몸에서 폐와 기관지 그리고 피부와 연결됩니다. 계절도 마침 한절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목이 칼칼해지거나 마른 기침이 오래 가거나 피부가 갑자기 건조해지고 가려워지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대단히 큰 일이 아니라 흔한 한절기 반응인데 문제는 이걸 그냥 두시면 오래 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물을 조금 더 드시고 자는 방의 공기가 너무 건조하지 않게 신경 써주세요.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큰 날은 얕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것, 그거 하나가 이번 달에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침이 2주 넘게 계속되거나 숨쉬기가 예전 같지 않으시면 그건 참고 계실 일이 아니라 병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관절과 허리입니다. 진토와 요금이 만나는 이번 달에는 몸에서 굳어있던 곳이 유난히 티가 나는 시기예요. 특히 무릎, 어깨, 허리 쪽입니다. 여러분 연령대에는 이게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라 원래 조금씩 있었던 게 서늘한 기운을 만나면서 드러나는 형태로 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무거운 걸 갑자기 드시거나 안 하던 힘을 쓰는 일을 음, 조금 몰아서 하시는 걸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김장이나 이사, 집 정리 같은 걸 하루에
몰아서 다 끝내려고 하시면 그날 밤에 꼭 탈이 납니다. 나눠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틀에 걸쳐서 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세 번째는 눈과 신경입니다. 강목이 타고난 자리라 원래 여러분은 눈과 신경 쪽이 예민하신데 이번 달에는 정화라는 불에 하늘에 떠 있어서 생각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밤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에 꼬리를 무는 그런 형태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보게 되고 그게 다시 잠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여러분께 딱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습관이 있어요. 잠자리 들기 한 30분 전에는 휴대폰을 손 닿지 않는 곳에 두시는 겁니다. 거창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이거 하나면 됩니다. 이번 달은 그것만으로도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연령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몸이 안 좋아지는 것보다 그걸 식구들한테 말 못하시는 게 더 힘들다고 하십니다. 자식들 바쁜데 걱정 끼치기 싫어서 배우자도 이미 어디가 안 좋은데 나까지 보태기 싫어서요. 그래서 혼자 참으시죠. 아프다는 말을 30년째 안 하고 사신 분들이 여기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다고 말하는 건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함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식 입장에서 제일 서러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부모님이 이미 많이 아프셨는데 그걸 나만 몰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만큼은요, 어디가 안 좋다는 말을 한번 소리내서 해보셔도 좋아요. 딱 한 번이면 됩니다. 진유압이 걸린 이번 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달이라 그 말이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집니다. 평생 참아오신 분들이 한 번 말을 꺼내면 주변이 놀랄 만큼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향일 뿐이고 몸에 실제로 이상이 있다고 느껴지시면 그건 사주가 아니라 의사에게 물으실 일입니다. 참지 마시고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사람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여러분 곁으로 누가 오는지 그리고 어떤 자리를 조심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건강은 혼자 감당하는 몫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한 명만 제대로 만나면 또 흐름이 통째로 바뀝니다. 먼저 이번 달 9월이 여러분에게 어떤 달인지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진유합이 걸린 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합이 만들어내는 기운은 옛사람들이 궁합 볼 때 제일 반가워하던 관계입니다. 서로 다투거나 어느 한쪽이 이기는 구조가 아니라 비슷한 결을 가진 둘이 만나 서로 이해하고 돕는 구조예요. 그래서 육합이 걸린 시기에 사람이 붙습니다. 억지로 막 붙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붙어요. 오래 연락 안 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거나 어쩌다가 나간 다리에 뜻밖의 인연이 생기거나 늘 보던 사람인데 이번 달에는 유독 마음이 통하거나 그런 형태로 옵니다. 특히 여러분 연령대에는 이 합의 기운은 새로 사귀는 인연보다 이미 있던 인연이 회복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먹했던 형제, 몇 년 못 본 오래된 친구, 사이가 껄끄러웠던 사돈이나 이웃, 이런 관계에서 먼저 손이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들면 미루지 마시고요. 이번 달은 그 손이 잡히는 달입니다. 그리고 이 합에는 사람의 감각을 섬세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여러분은 상대의 말 뒤에 있는 그 마음까지 잘 읽히실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말을 저렇게 하는데, 아, 사실은 이렇구나 하는 게 조금씩 보입니다. 그게 이번 달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걸 잘 쓰시면 관계가 확 깊어져요. 그러면 이번 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명리에서는 강목으로 태어나신 분들에게 귀인이 되는 자리를 양의 자리 그리고 소의 자리로 봅니다. 그러니까 양띠와 소띠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한테 애로부터 귀인의 성격을 가진 인연이에요. 이번 달에 그런 분이 뭔가를 권하거나 소개해주면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글자인 닭띠 되시는 분들도 여러분과 직접 손을 잡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닭띠 되시는 분들과도 대화에서 뜻밖의 실마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띠 하나로 이렇게 사람을 가려서 만나시란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사람은 태어난 해에 하나로 설명되지는 않거든요.
다만 그런 분들께 문이 열리기 쉽다.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회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 달 여러분의 진짜 기회는요, 여러분이 힘들었던 얘기를 꺼냈을 때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번 달 여러분한테 온 기인이에요.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뭐 병원에서 잠깐 만난 낯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 이런 게 이렇게 조금 힘들었는데 말을 하셨을 때 아무 말 없이 고개 끄덕여 주는 사람이 있거든. 그 인연을 놓치지 마세요. 또 하나,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인이 되실 가능성도 큽니다. 예순 넘게 살아오신 분들의 말 한마디에 힘이 있거든요. 특히 40대 초중반, 그러니까 딱 여러분이 제일 치열하게 사셨던 그 나이에 때 있는 사람들이 이번 달에 여러분한테 뭔가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때 막 그때를 떠올려 잘난 척하지 마시고 그냥 나도 그때 그랬다는 말만 한번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간 마음은 반드시 다른 통로로 여러분한테 돌아옵니다. 저는 이걸 오래 지켜봐 왔어요. 자, 이제 이번 달에 조심하실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입니다. 앞에서 이번 달 하늘에 정화라는 불이 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여러분한테 표현하고 드러내는 기운이 목까지 올라와 말이 튀어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참았던 얘기를 확 쏟아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필 명절이나 경조사처럼 여럿이 모인 자리면 곤란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하면 상대는 내용이 아니라 창피함부터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꼭 하셔야 할 말이 있다면 사람 많은 자리 말고 따로 둘이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같은 말도 그때 하면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남의 집안일에 판정 내리는 자리입니다. 이번 달은 여러분한테 사람이 몰리는 달이라 이런저런 상담이 들어오기 쉬워요. 형제 간 재산 문제, 자식들, 부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여러분이 어른으로서 정리해달라는 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아시겠지만 이번 달에는 그 자리에 앉지 마세요. 들어주는 것까지만 하시고 편을 정해주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이번 달에 여러분이 내린 판정은 나중에 양쪽에 다 원망을 들을 확률이 높아요.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흐름이 조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정에 약해지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합이 걸린 달은 마음이 물러집니다. 좋은 뜻으로 물러지는 건데 문제는 그 틈으로 부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특히 돈이 얽힌 부탁, 이름이 얽힌 부탁. 이번 달에는 그런 부탁을 받으시면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마시고 하루 정도 두세요. 하루 자고 나서도 똑같이 해주고 싶으시다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하루 지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9월 하순, 달이 넘어가는 문턱 구간에 사람 사이가 조금 어수선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 뭘 결정하거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나서지 마시고요. 그냥 중순에 잘 이어놓은 걸 지키시면 좋습니다. 이 구간만 한 박자 늦추시면 이번 달은 아주 무난하게, 아니 꽤 따뜻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람 때문에 마음 크게 다친 분들, 아직 그게 안 풀렸을 수도 있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싶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아직 못 놓고 계시는 건 여러분 속이 좁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한테는 상처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마음을 주셨던 겁니다. 이번 달은 그 마음을 억지로 용서하시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건 시간이 하는 일이지, 사람이 뭐 이렇게 억지로 하는 일은 아니니까요. 다만 이번 달에는 그 일 말고 다른 사람 쪽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 곁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있어서 오히려 안 보이던 사람들이요. 이번 달은 그 사람들이 다시 보이는 달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번 9월은 여러분한테 충분히 좋은 달이에요. 자, 오늘 드린 말씀을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올해 여러분이 겪으신 그 답답함은 여러분 탓이 아니고 9월 초순부터 그 매듭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글자가 여러분의 사주의 뿌리를 손잡아주는 달이라 애쓰지 않으셔도 발밑이 단단해집니다. 두 번째, 이번 달은 새로 벌리는 달이 아니고 정리하고 지키는 달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새는 걸 막는데 힘이 붙고 몸은 한절기라 호흡과 관절 그리고 잠을 챙기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붙는 달입니다. 끊어졌던 인연이 이어지고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시면 그 손이 잘 잡힙니다. 다만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말과 정에 못 이겨 그 자리에서 하는 약속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딱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저는 이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9월 중순 그 며칠 동안에는 미뤄졌던 전화 한 통을 거세요. 그게 병원 예약이라도 좋고 몇 달째 답이 없던 서류 문의여도 좋고 서먹해진 사람한테 거는 안부 전화여도 좋습니다. 이번 달은 여러분이 먼저 움직여야 합이 작동하는 달이에요. 합이라는 건 손을 맞잡는 관계인데 양쪽이 다 가만히 있으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내미시면 저쪽에서 잡습니다. 이번 달은 그렇게 되어 보이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좋은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오신 것들 덕분이고 조심하시라고 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건 미리 아셨으니 그냥 조금 비켜가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본 영상은 참고용이니 중요한 재무적, 의학적 결정은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신 뒤에 결정을 내리시기 부탁드리고요. 1964년 갑진년에 태어난 여러분, 여러분은 덮개를 씌운 등불로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그 갓 안에서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불이에요. 올해 하늘에서 강물이 쏟아졌지만 여러분은 꺼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잠깐 흘려 보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번 9월에는 그 등불 옆에 또 다른 불 하나가 나란히 켜집니다. 혼자 버티지 않으셔도 되는 달이란 뜻입니다. 정말 오래 애쓰셨고요. 1대1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가장 간절한 소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축원 올리겠습니다. 한 줄이어도 좋고 길게 쓰셔도 좋습니다. 제가 다 읽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소원들 제가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하나 키워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4년 용띠 여러분의 2026년 10월과 11월, 12월 그러니까 올해 남은 세 달의 흐름을 이어서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10월은 이번 달과 성격이 꽤 다르게 움직이는 달이라 미리 알고 계시면 훨씬 편안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청이 많았던 다른 띠 분들의 9월 흐름도 순서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달 흐름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1964년생 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하나 보내드리세요. 올해 내내 혼자 속으로 참고 계셨을 그분한테 당신 탓이 아니었다는 말이 꼭 필요하실 겁니다. 명리학 박사 김은주였습니다. 이번 9월 부디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